안녕하세요, 카잼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더 뉴 아우디 A8L 55 TFSI 쿼트로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요즘 이제 아우디가 신차들을 이제 새로운 뭐 판매 재개가 됐든 아니면은 차 출시를 연이어하고 있는데, 이 A8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출시하지 않았던 진짜 배기 신차입니다. 4세대로 거듭난 A8은 사이즈가 좀 더 커졌어요. 근데 뭐 전장, 전폭, 전고 같은 경우는 미미한데, 옆에서 볼 경우에는 그 길이감이 상당히 잘 느껴지는데 앞뒤 바퀴 사이 거리가 엄청 길죠. 게다가 또 하나 재밌는 요소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 장식을, 앞 범퍼는 물론이고 이게 지금 전부 다 둘러져 있어요. 이 끝까지. 이것 때문에 옆에서 볼 경우에는 길어 보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앞에서 볼 때는 또 이 범퍼 하단에도 이렇게 쭉 둘러져 가지고 꽤 화려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이 보여지게끔 이렇게 켜놓은 건데, 얘는 앞에 헤드램프도 이렇게 주르르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 레이저 헤드라이트도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저 파랗게 표시가 되죠. 시동을 걸면은 세레모니를 하는데, 요건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이게 근데 지금 조도 센서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만 이 세레모니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어지는 라인이 제일 큰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얘는 그리고 센서가 저 하단, 범퍼 하단에 양옆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라든지 아니면 앞뒤 차간거리 유지, 아우디 프리센스라고 아우디는 부르는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 P0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265 폭에 20인치. 근데 이제 차 크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20인치가 뭐 꽤 잘 어울리네요. 휠 디자인도 멋지고 어떤 우아하면서도 좀 다이내믹한 걸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차 색깔도 지금 검정색이라서 의전차 같은 느낌도 물씬 나는데,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A4 그리고 A6, A5와 마찬가지로 요 각도에서 볼 때 차의 직선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하지만 A4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에서 저 앞에 헤드램프까지 이 라인을 쭉 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라인이 두 개가 교차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뒤쪽 2열 문고리에서 살짝 흐려지고 그 문고리의 라인이 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는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모두 드러나는 요소를 갖고 있어서 다부진 느낌을 강조하죠. 이번에 A8은 문고리 열리는 것도 바뀌었네요. 전에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당깁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광활하죠. 정말 광활하다는 표현을 써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테일램프 역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주간주행 등이 지금 번호판 위에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 그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평 라인이 지금 3개나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아우디 엠블렘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주간 주행등, 그 아래에 있는 크롬 라인, 그리고 또 바닥에 이 머플러 위에 그어진 좀 전에 설명드렸던 차체를 완전히 뺑 두르는 이 크롬 라인. 그래서 차가 상당히 넓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볼 경우에는. 이것도 저 턴 시그널 뒤에 테일 램프도 한번 세레모니를 보시죠. 그리고 뒤에 머플러는 지금 모양만 뚫려 있고 가니쉬 성격이에요. 밑에 따로 빠져 있습니다. 2개가. 확실히 타이어 폭이 265나 되다 보니까 꽤 두껍죠.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A6는 타이어 폭이 얇아가지고 참 좀 아쉬웠었는데, 이 A8L5 TFSI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는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뉴 아우디 A8L5 TFSI 쿼트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달라지지 않았네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A4도 이런 키였죠. 버튼을 2번 눌러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고 킥으로도 여닫는 것도 물론 됩니다. 닫는 것도 돼요. 닫는 것도 보여드리자면 닫히는 소리는 작게 있습니다. 버튼으로 열어볼게요. 열고서 공간은 꽤 널쩍합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골프백으로 치면은 4개, 3개 정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런 마감이 또 잘 돼 있네요. 이런 테두리도 실밥으로 꿰맨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저 끝으로 올라가면 좀 블록 계단처럼 솟긴 했는데 이건 아예 걷어내면은 저기는 뭔가 아마 시트적인 구조 때문에 그냥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 수가 있죠. 걸어보면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진 않고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있고요. 또 이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12V C가잭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트렁크 네트 고리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요소적인 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만 열려서 저 앞에는 이제 시트, 2열 시트는 따로 접을 수는 없고 버튼으로도 닫을 수 있고요. 네, 더 뉴 아우디 A8의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은 롱엘 베이스 모델답게 광활합니다. 주먹을 댈 필요가 없이 그냥 제 앞에 누구 하나 더 앉아도 될 정도로 넓죠. 근데 얘는 이제 4인승은 아닙니다. 5인승이라서 이쪽에 보면은 상당히 제 종아리만큼 솟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예 그냥 4인승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요. 도어는 보면은 이제 전동 차양막이 들어가 있어서 작동하는 소리도 조용하고 신속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2개나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누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세워 볼게요. 가용 범위가 한 20cm 정도 꽤 넓게 눕혀지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보면 이제 2개나 아이패드만한 크기의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소스에서 보면은 최근 방송, 이 견고하네요. 이쪽을 보여드리자면 마운트가 상당히 견고해서 흔들림 없겠고, 여기 이제 이런 작은 태블릿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이거는 보시면 시트를 조작한다든지 조작을 하면 이제 2열의 헤드레스트가 솟아오르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등 요추 받침, 윗등 요추 받침이고요. 또 요거는 슬라이딩.
그리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허벅지 받침의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군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트를 눌러서 이건 옆자리까지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있고, 마사지, 앞자리에서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트 온도 균형, 얘 역시 이거는 이제 엉덩이 받침과 등 받침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예요. 열선과 통풍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에어컨을 켜면 2열에도 이제 이렇게 송풍구가 있어서 지금 이 불이 켜지고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예 세게 키거나 아니면은 두 칸만 키거나 이 바람의 풍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것도 터치식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조명이에요. 조명에서 보시면 매트릭스 등이 있죠. 매트릭스 등을 보면 독서 등이 있는데 여기를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두 킬 수도 있지만 모두 키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지금 다 켜진 겁니다. 근데 개별 설정을 해보면 보세요. 어디를 더 밝힐지를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돌리면서 이 빛이 켜지는 걸 보시면 대단하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우디 조명회사가 맞죠? 그리고 독서등 역시 이게 지금 이 리모컨 갖다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눌러보면은 SML이 보이나요? 밑에? 이건 지금 스몰, 미디움, 라지 같아요. 빛의 조사 범위를 넓게 하냐 좁게 하냐 아니면 중간으로 하냐인데 지금은 라지고 미디움으로 하면 줄어들고요. 스몰로 하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빛의 사람에 따라서 빛이 환히 전체가 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좁게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사이키 같네. 훌륭합니다. 실내등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라서 생략할게요. 그리고 블라인드는 이제 위에가 닫힙니다. 그리고 여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버튼들을 여기다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좌측 후방 블라인드를 닫아보면 올라가죠. 이건 물리 버튼으로 창가에 있었는데 이렇게도 닫고 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동 팁을 여기에 매뉴얼로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운드 설정, 헤드셋도 있고, 헤드셋도 있는데 지금 이 채는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정도 있거든요. 설정을 눌러보면 키보드라든지 장치, 아무 작동 안 하면 이거 화면 꺼지는 거죠. 연결, 와이파이 핫스팟, 키보드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국어를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이 태블릿은 아이폰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손에 잡고서 조작하기는 좋네요. 손에 딱 잡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면 충전도 되고요. 이제 시트 조절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리클라이닝도 이걸로 하고, 그리고 뭐 요추 받침이라든지 시트 높낮이 조절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오른쪽 조수석을 조절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얘가 움직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상석이잖아요. 이 오른쪽 뒤는. 그래서 더 넓게 쓸 때 이용하겠습니다. 버튼을 활용하고, 이 송풍구도 되게 크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자면 여기도, 그래서 여기 밴드가 있어서 밴드로 흔들리지 않게끔,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고요. 무선 충전이 될 법도 한데 USB 슬롯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는 볼륨 조절 버튼도, 물리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셋 연결하면 별도로 해서 볼륨 조절을 연결할 수가 있겠어요.
눌러보면 헤드폰을 연결하십시오 라고 뜨죠. 일단은 지금 헤드폰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차량, 뭐 사운드, 미디어, 도움말 설정 하나씩 좀 볼게요. 차량에 들어가 보면 뭐 타협력 모니터링, 주행 데이터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설정에서 가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좀 더 봐야 알겠어요. 이런 게 있고,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정말 우리 태블릿 PC 쓰듯이 이 중에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아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재생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면 그 전화기를 테더링 이용해가지고 핫스팟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를 비교해 드리려고, 얘는 이제 분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쉽게 마운트, 이 버튼, 양옆에 버튼을 누르면 쉽게 분리가 되고요. 손으로 들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메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로 영상을 본다거나 할 적에 참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전원을 끄는 버튼도 있고 볼륨 버튼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이패드하고 크기를 비교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거의 비슷하고요. 크기가. 안녕하세요. 네, 더 뉴 아우디 A8L 55TFSI 쿼트로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뭐 이제 새로운 아우디의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실히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브랜드의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 소재들을 많이 썼고요. 이런 좀 하이그로시 소재 같은 게 눈에 띄는데, 아우디 말로는 이건 피아노 블랙 인레이라고는 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약간 좀 그런 하이그로시 소재 같죠. 게다가 이런 판까지도, 이게 참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확실히 A8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였네요. 전부 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지금 거의 하이그로시 소재들을, 이 피아노 블랙 인레이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 또 이런 스포크, 또 센터 페시아의 대시보드 가로지르는 것, 또 이 기어 노브 주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런 알루미늄 가공 처리한 이런 부분하고, 가죽을 쓰긴 썼는데 상단, 대시보드 상단은 가죽을 썼고요. 하지만 저 밑으로는 전부 다 하이그로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얘는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센터 페시아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3개나 되죠.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4개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치면 계기판에 이렇게 큰 버추얼 콕핏 플러스가 들어갔고, 또 이쪽에는 2개가 들어갔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지문이 잘 묻는 게 있는데 지금 한번 닦았어요. 그리고 MMI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뭐 디스플레이를 좀 바꿔보자면 버추얼 콕핏에서 이렇게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클래식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그리고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한번 사전 경고를 주죠. 변경하면은 바로 왼쪽에는 이제 엔진 회전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이내믹 모드고요. 스포츠로 가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뷰 버튼을 이용해서 크게 띄울 수도 있고, 다이내믹 역시 뷰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은 아예 가운데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과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만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으로 가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클래식과 스포츠는 동그란 이런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는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무슨 차이죠? 차이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도를 띄우죠. 그래서 지도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건 위성지도도 지원을 하는데, 구글 위성지도도 지원하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 심카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예요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4스포크라든지 아니면 스포크 2개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달리는 거에 비중을 맞췄다기보다는 진중한 거동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적으로도 이런 스티어링 휠을 갖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오른쪽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채널 조작하는 버튼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음성 명령도 됩니다. 근처 식당 찾아줘.
주변에서 레스토랑을 찾는 중입니다. 라인 번호를 말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이 관심 지점으로 경로 취소. 취소합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스포츠 페달은 아니고 모두 고무 페달로 들어갔고,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네요. 그리고 도어를 좀 보자면 소재가 지금 가죽, 하이그로시, 그 피아노 블랙 인네이, 알칸타라, 가죽, 그리고 여기만 이제 우레탄을 썼어요. 근데 버튼들이 모두 이제 알루미늄이고,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차가운 금속 느낌이 뭐 늘 만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금속의 아름다움이 또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짐없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건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 요런데, 그리고 또 정면에도 보시면 이런데 다 빠짐없이 지금 아주 삥 둘러져서, 이건 이따가 터널 들어가서 주행 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뭐 작은 잡다구리한 것들 담을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제 음료수병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고리가 달라졌는데 이게 되게 훌륭한 부분입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모두 적용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 정도만 당겨도 열려요. 물론 다 당기면 이만큼이나 열리긴 하는데요, 이 정도만 당겨도 버튼식으로 툭 하면서 열립니다. 가공을 멋지게 한 것 같아요. 이 문고리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버튼식이고, 또 이거는 뭐냐면 에어컨을 키면 이 송풍구가 지금은 닫혀 있거든요. 양 귀퉁이 그리고 가운데가. 근데 에어컨을 키면 열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은 이전에 A6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가운데서 조작을 하는데, 공조 제어를 켜면 보세요, 이렇게 열리면서 나타나죠. 저 끝에도 열렸습니다. 지금 닫아 볼게요. 다시 에어컨을 오프를 하면 방향도 달라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에어컨을 켜면 이제 여기가 쓱 열리면서, 이것도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한 장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에도 이렇게 쭉 들어갔죠. 지금 센터 터널 있는 데인데, 후방 카메라 화질은 최근에 봤던 차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3D 고를 수 있는 메뉴도 많고요. 또 이것도 메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숨길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얘는 광각, 그리고 이거는 협각, 그리고 이건 탑뷰. 가이드라인도 지금 얼마나 차가 부푸는지 회전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잘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후방에서의 광각, 협각, 그리고 이건 옆면, 이 도어 옆에 쪽을 볼 때 쓰는 거죠. 지금 이쪽 문이 열려서 안 보이는 거고, 또 얘는 뒤쪽의 옆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리를 끄는 거,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끄는 거. 네,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단을 좀 살펴보자면 기어 노브도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A4보다 더 고급스러워요. 그렇게 들어갔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그리고 피어랜디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고, 이건 아우디 프리센스입니다. 눌러보면 여기 이제 개별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거리 경고라든지 아우디 프리센스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이건 차에서 내릴 적에 뭐 후방에서 오토바이라든지 뭐가 접근할 적에 알람 주는 거죠. 휴식 권장,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잘 마감이 돼 있고, 연장이 가능한 센터 암레스트가 들어가서 지금은 제가 확장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드러내면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하고 심카드, 그러니까 이게 심카드가 지금 있어서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보여드리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USB 포트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이게 이제 힌지인데 여기까지도 이런 알루미늄 금속을 써놔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꽤 고급스럽게 신경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도 플라스틱은 드러납니다. 이런 곳은. 근데 여기도 가공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연장을 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팔을 걸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어 노브를 잡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글씨도 쓰기 쉽죠. 뭐 이렇게 쓴다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A8은 열선이 지금 시트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암레스트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도 들어갔고 이 도어에 있는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듀얼로 뚫려 있죠. 아우디 커넥트 역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SOS 버튼,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차 정비라든지 아우디 커넥티드죠. 이 버튼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열 독서등인데 여러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물론 누르면 켜지고 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은색깔 이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밝기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더 밝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런 무드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들어갔네요. 네, 이제 더 뉴 아우디 A8L 5 TFSI 쿼트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네, 이런 세레머니와 함께 이런 멜로디도 들려주죠. 정차 시에는 아무런 그런 소음이나 진동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감쇄력도 조절을 하고 차고 높이도 달라지고요. 지금 이 차는 340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V6 3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맞물린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51kg 포스미터인데 1370rpm부터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뭐 전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레드존이 시작되는 구간이 6500rpm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전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이 차가 상당히 그 대형 세단이 갖춰야 할 그런 뭐 어떤 안락함과 고급스러움, 그 부분은 기본이고요.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이전 3세대 A8보다 더 진화한 부분은 좀 더 기기화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MMI라든지 아니면 버추얼 콕핏 플러스 적용된 이런 첨단 기능들, 또 더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또 운동 성능적인 부분은 3세대보다 중량적인 부분도 가벼워졌고요. 강성은 끌어올리면서 경량화를 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운동 성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유연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가 그리고 조향성이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게 다이내믹 올휠 스티어링이라고 이제 아우디는 부르는데 네 바퀴를 다 조향하는 거죠. 그 뭐 이를테면은 BMW에선 뒷바퀴 조향하는 액티브 다이내믹 리어 스티어링인가 뭐 그 복잡한 이름, 뒷바퀴를 이제 속도 영역에 따라서 조향을 하는, 안으로도 꺾고 바깥으로도 꺾어 가지고 좀 더 좁은 그 선회각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 기능이 얘도 들어가서 뒷바퀴 각도가 이제 운전 속도에 따라서 고속에서 어떤 선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저속에서 뭐 유턴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뒷바퀴 각도가 틀어집니다. 그 기능도 들어갔고, 확실히 좀 그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최신 기술들이 다 들어갔네요. 사실 그리고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S클래스와는 좀 다르게 좀 오너 드리븐 성격도 갖춘 차거든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누굴 모시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차는 뭐 실질적으로 차주가 운전을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깥의 스타일링도 전형적인 그런 딱딱한 위압적인 그런 대형 세단의 느낌보다는 좀 더 실루엣도 좋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주행 질감 자체가 운전 재미가 좀 있네요. 마냥 거대한 차를 탄다기보다는 가볍게 탈 수 있는 차 느낌이라서, 어떤 대형 세단에서 가볍게 탄다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독특하게 A8은 그런 맛이 있네요. 주행 질감이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그런 편안함과 플러스 또 역동적인 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이 참 만족도를 주는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쓰인 하이그로시 소재는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확실히 젊은 대형 세단이다, 스타일리시한 대형 세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뉴 아우디 A8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키 작동하는 레버는 요 방향 지시등 밑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 몸쪽으로 당기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세트 누르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작동하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 20초 정도 되면 경고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30초쯤 되면 이제 또 사운드적인 청각적인 경고를 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앞에 차가 나타나거나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에는 속도를 감속하잖아요. 그것도 꽤 매끄럽습니다. 갑자기 확 줄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언덕길에서, 이게 전에 어떤 차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나 이런 언덕길에서는 저 수평선 쪽으로 가다 보면은 차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속도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부분도 좀 다스려졌네요. 그리고 이 V6 3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얘가 그리고 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 가지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저속에서는 이 모터가 엔진에 힘을 보태거든요. 그래서 저속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속에서만 개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무슨 터보레그를 없애는 그런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든 차가 가볍게 나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더 A8L인데도, 심지어 롱휠 베이스인데도 차 움직임은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운전자에게는. 제동 성능도 꽤 좋아요. 그리고 차 움직임이 어느 구간에서든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 고속에서도 그렇고 중속에서도 그렇고 차 휘청거리는 느낌이 되게 없네요. 이것 때문에 차가 확실히, 이건 그 에어 서스펜션에서 기인하는 그런 좀 바디 제어, 차체 제어 능력인 것 같은데, 차가 뭐 이런 눌리고 하는 것도 적고요. 또 돌아나가는 게 겉에서 볼 때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게 차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달려나가는 듯한 느낌. 익히 우리가 스포츠카 타면은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확실히 이게 좀 딱딱해 가지고 이 스프링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좁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낄 때는 딱 붙은 느낌은 느끼지만, 그러면서도 엉덩이나 등에 전해지는 충격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시간 주행을 할 경우에는 피곤하다라고 느끼는데, 얘는 그게 안락함을 유지를 하면서도 차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처럼 해주니까, 이게 굉장히 운전자와 탑승자에게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 때문에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안락함과 그런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휠 베이스가 자그마치 3130m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3128mm인데,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 거주성은 논외로 쳐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열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4시터로 오토만 시트처럼 그렇게 갖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습니다. 그럼에도 2열 거주성은 뭐 나무랄 데가 없고 차고 넘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2열 공간뿐만이 아니라 1열도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청각적인 것, 그리고 또 시각적인 것, 시각적인 건 뭐 이런 채광이겠죠. 앉아서 그냥 공부해도 될 것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를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지금은 살짝 이런 콘크리트 바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은 별 5개 이상을 줘도 모자라지 않을 수준입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그런 감성적인 터치와 그런 디바이스적인 걸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느낌입니다. 먼저 감성적인 터치 같은 것은 이제 힘들이지 않고 모든 걸 조작할 수가 있다는 데서 한 단계 또 진화를 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요. 어떤 딱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양산차 중에서는 또 한 번 그 급을 올렸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요소인 디바이스화를 되게 강화했다는 건 이 애플 기기들을 쓰면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내가 핸드폰 애플 아이폰 가지고 하던 게 내 아이맥에도 연동이 되고 뭐 아이패드 맥북에도 연동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건 똑같은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결성이죠. 연결성이 있는데 이 차도 내 전화기를, 내 그 모바일 기기를 2열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업무를 굉장히, 업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멀티미디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용한 도서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 흡차함에 기인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또 이 모두 이중 접합 유리를 썼다는 거, 이 부분도 꽤 차의 정숙성에 도움이 되죠. 네, 오늘 더 뉴 아우디 A8 5 TFSI 쿼트로 시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A8을 타면서 느꼈었던 고급스러운 플러스 운전 재미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거기 더해서 어떤 기기화, 디바이스처럼 돼가는 그런 트렌드를 A8도 따랐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그거와 덧붙여서 이동 집무실 같은 컨셉을 많이 갖다 붙였다, 많이 갖다 녹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도 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아우디 공식 딜러인 태안모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에서 도와주셨어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아우디 모든 라인업은 다 있죠. A8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없는데, A3, A6, A4 모두 다 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 상담이 아니어도 편히 오실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